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이번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원전이라든가 변압기 수출 관세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세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원전, 전력 설비 쪽이 주가 하락이 좀 두드러지긴 하거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전력 설비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수주가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여기에 대한 우려 요인들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7월 9일에 8월 11일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이 상승세를 살짝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좋기 위해서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에 링크 있거든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포트폴리오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열어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기 쉽게 이렇게 수익률 표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추가를 한 다음에 옆에 링크, 해당 종목 추가를 하는 모습들 다 이런 식으로 링크로 남겨둔 걸로 투명하게 상승하든 하락하든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단기 스윙 종목들이 나가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서 우리 장이 마감이 되면 영상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장기 스윙, 중기 스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방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종목들이 좀 안내 나가는 그런 편입니다. 공부방 같은 경우에서도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부방 입장하지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계속 안내드릴 수 있게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세가 뜨거운 화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미국 쪽에, 미국 입장에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물건들이 자국의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시키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각국의 정상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품목을 정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수입을 못하게끔 관세를 막 200%, 300% 이런 식으로 막 때려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자국의 산업에서 미국 기업이 1,000원에 팔고 있는 거를 500원에 팔게 되는데, 관세를 100% 부과를 하게 되면은 자국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물건이랑 시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동일하게 되겠죠. 이런 가격 경쟁력을 이 관세로서 대응을 하는 게 미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같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3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이 어떠한 한국에서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국 실무진들한테 300% 관세 부과 받기 싫으면 어떠한 보따리들을 내놔라, 선물을 갖고 와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를 300%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타격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주요 품목이 반도체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관세를 300%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 관세 영향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구리 가격, 미국이 구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면은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전력 케이블에 구리를 이제 원자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케이블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일부 품목만 감세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구리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케이블 가격이 매출이 상승한 일은 없겠구나 이런 우려감으로 구리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케이블에 대해서도 미국 제외하고도 뭐 베트남, 뭐 글로벌, 유럽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대한전선이 수주를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수주를 일반적으로 주지 않겠다 뭐 그런 영향들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변압기라든가 전력 설비 쪽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전력 설비 기업들한테 타격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애초부터 이 해저 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몇 국가가 몇 기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급이 필요한 그런 입장에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 이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초고압 케이블 구리 가격을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리 가격이 떨어진 바 있는 만큼 미국이 필요하면 이 관세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가 있는 거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잘 했다라고 돌아왔는데 미국이 일본을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일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요인들도 동반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미국이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외교적인 승리다. 러시아가 더 많이 갖고 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 정상회담의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 이내에 반도체 관세 설정 2주라는 거는 이게 15일에 나왔던 얘기죠.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왜 2주 이내일까?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여부에 따라서 300%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들인 거거든요. 철강, 알루미늄 이 관세 대상에도 품목에 포함시키겠다. 이게 전력 설비 기업에도 상당히 타격이 큰 원자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입장에서 성공하는 회담으로 만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인 거죠.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라 라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2,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펀드를 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세부 협상에서는 아직까지 고심 중이다. 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한국 입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대한전선의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거는 3월 31일까지 지난 1분기의 분기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주 상황이 나와 있는데 2조 8천만 원, 2조 8천억 가량을 수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주요 매출처로 한국전력공사가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2분기 반기 보고서를 봤을 때도 기납품액이 2배가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2조 8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주가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수주 총액 3조에서 8천억가량을 납품을 하면서 2조 8천억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분기보고서를 봤을 때 1조 7천억 원 가량을 납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 8천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수주 총액도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기납품액이 그대로 늘어났다. 2배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것들은 공장의 가동 한계, 풀캐파까지 도달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1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2공장 증설에 이어서 베트남 공장 건설, 캐나다 법인 출범까지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납품액이 그대로 풀캐파가 100% 가동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 증설, 캐파 증설을 진행되지 않을 때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고수익성 제품을 선배 수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이 높은 것들,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증가되면서 기업 가치가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겠죠. 해당 반기보고서에서 평균 가동시장을 보면은 1일 평균 가동시간이 24시간입니다. 전선, 해저 케이블, 기타 품목에서도 월 평균 가동일수는 휴일을 포함해서 23일, 19일, 20일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가동일수가 이렇게 나와주고 가동시간이 되는데 이 전선, 해저, 기타 가동률이
전선은 90%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시간이 있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그 시간들, 이건 이제 공장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 휴가, 휴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실제로 가동이 가능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90%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풀캐파가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전선 부분은 사우디 또한 거의 82%가량의 공장 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선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주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선별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요건들도 같이 동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장이 완전한 풀캐파를 가동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세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구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고부가 가치 상품의 추가적인 수주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부분들로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상태에서 영향을 일부 받기는 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동반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해당 추세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스윙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여기 해당 입장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 대한전선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포트폴리오 운영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